오늘 단어는 로그이고요. 로그. 로그라는 새로운 기호가 등장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루트라는 기호를 처음 배우죠. 그죠? 루트라는 기호는 왜 나왔죠? 왜 나왔지? 갑자기? 루트가? 자, 루트라는 기호는 우리가 예를 들면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3을 제곱하면 9가 되는데, 그렇다면 2랑 3 어딘가 사이에, 그 사이에 뭔가를 제곱을 해서 한 5 정도 되는 숫자가 있을 법한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지? 근데 5가 되는, 제곱을 해서 되는 그런 숫자를 사실은 유리수 체계 내에선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이제 루트 5가 유리수다 해가지고 그 왜 규류법 가지고 뭐 사실은 모순이다, 서로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아예 새롭게 기호를 정의를 하자. 제곱을 해서 5가 되는 수 중에서 양수 쪽을 플러스 루트 5, 제곱을 해서 5가 되는 수 중에 음수인 것을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새롭게 기호를 만들게 됐어요. 자, 로그의 탄생 배경도 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잘 보시면 2의 제곱은 4고 2의 3승은 8이에요. 그렇다면 2의 x승이 5가 되는 이러한 x 같은 것도 있을 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지수를 이미 유리수 범주로 확장을 해놨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x가 뭔지 잘 모르겠어. 뭐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지. 그래서 이러한 지수 x를 뭐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냐면, 그래? 그럼 x라는 수는 밑이 2일 때 5가 되도록 하는 너의 기호, 너의 지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라는 이러한 기호를 쓰고, 얘는 숫자가 조금 작고 얘는 숫자가 조금 커요. 얘는 밑에 들어가고 얘는 진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각각의 용어들이 있죠. 너가 밑, 너가 진수입니다. 진수. 우리 원래 지수 파트에서는 여기가 밑이고 너의 지수였다면, 로그에서는 밑 지수, 지수가 로그고 이쪽 우변에 있는 거를 이제 진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로그라는 걸 만들게 됐어. 그럼 예를 들어볼까? 자, 이거를 너네가 로그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라는 지수는 밑이 2일 때 4라는 값을 갖게 하는 2의 지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게 로그의 정의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이 값이 숫자 2라는 값이라면 여기서는 x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밖에는 쓸 수가 없다고. 뭐 정확하게 숫자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는데, 이와 같이 정의를 하게 되면 밑과 진수에 대해서 우리는 제약이 생깁니다. 잘 보시면 로그라는 거는 지금 요 숫자 자체가 어쨌거나 자연수는 아니지, 그지? 2랑 3 사이에 어떤 수니까 최소한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겠죠. 사실은 무리수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됐을 때는 당연히 너의 밑에 대해서, 밑은 0보다는 큰 값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면서 밑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그러니 일단 첫 번째로 밑은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0보다 큰 값을 여러분이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변도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진수도 0보다 커야 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불러요. 즉, 이 두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양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밑이 0보다 클 뿐만 아니라 조금 독특하게 밑은 뭐가 되면 안 되죠? 기억하나요? 밑은 1이 되면 안 돼요. 밑이 1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죠, 하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로그 1에 3이 있을 수가 있고 로그 1에 1을 각각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1의 x승이 3이 되는 그러한 x를 찾으라는 소리야. 이런 게 있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불능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거는 있는 거 아니야? 1의 x승은 1이지. 그럼 x는 존재할 수 있잖아. 그렇죠. 하지만 x를 뭐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부정이라고 부르죠. 불능, 부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밑이 1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이유를 좀 이해를 해달라. 이거 자체가 출제 포인트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로그 x 빼기 1에 또 뭐 여기가 뭐 3x 아니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다음과 같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x 빼기 1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0보다 커야 되고 x 빼기 1 1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등식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곧잘 출제를 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로그가 정의되는 형태는 이제 알겠어.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이제 오갈 수가 있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좀 몇 가지를 연습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8의 3분의 2승은 4야. 예컨대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8은 2의 3승이니까. 이거를 로그로 표현을 하게 되면 너의 지수가 로그인 거고 밑이 작은 숫자로 진수가 큰 숫자로 로그 8의 4 이렇게 쓴다.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지수식을 그대로 로그식으로 오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즉 이거를 문자로 보여드리면 A의 X승이 B가 되면 X는 로그 A의 B가 됩니다. 즉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수 표현과 로그 표현을 오갈 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친숙한 건 당연히 지수 표현이죠. 지수 법칙이나 이런 게 연산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경우들이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로그의 성질이라고 있습니다.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은 로그의 연산 법칙을 말해요. 우리 지수 법칙이 있듯이 로그 기호끼리도 연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로그 성질과 밑의 변환 공식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3페이지에 중간 부분 있죠? 괄호 1번부터 괄호 9번까지 공식이 개 많은데 이 9개를 사실 다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그 A의 1은 0이다. 당연히 그렇겠지. 왜 이게 0일 수밖에 없냐면 어떠는 A의 X승이 1이 되기 위한 그것의 지수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했다고. 로그 A의 1. 근데 1이 되는 너의 지수는 0이었죠. A의 0승이 1이지. A는 1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가능하고요. 로그 A의 A는 당연히 A의 1승이 A니까 A가 1인 것이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이 중요한데 로그 A의 XY 진수끼리 곱해지면 로그끼리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덧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가볍게 증명을 해드리면 자 이거를 편의상 뭐라고 부를까? B라고 부르고 너를 편의상 C라고 불러봅시다. 그럼 이거를 지수 형태로 바꿔주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는 A의 B승인 거지, 그지? 여기는 C는 Y는 A의 C승인 거예요. A의 C승.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XY를 뭐라고 쓸 수 있겠어?
xy는 a의 b 플러스 c승이 되지, 그지? 이렇게 이거를 다시 로그 표현으로 바꿔주면 b 플러스 c는 로그 a가 xy가 되기 위한 지수이다 이렇게 쓴다. 근데 b 플러스 c가 누구였냐면 얘네죠, 그죠? 뭐 증명 자체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번번이 증명을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달라고. 지수끼리는 어때? 밑이 같은 지수끼리는 서로 곱해주면 지수끼리 더해지죠. 로그는 사실 지수의 반대 방식입니다. 로그는 서로 더해지면 안에 진수끼리 곱해지는 특징이 있어. 지수는 곱하면 더해지죠? 로그는 거꾸로예요. 더하면 곱해집니다. 근데 그때 약간 유의할 게 있는데 여기 안 써있긴 하지만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다 1이야. 다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1이 아니면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1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거기 나와 있는 네 번째 아니지? 요 다섯 번째 공식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만 사실은 아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요거랑 다섯 번째 공식 정도만 아셔도 거의 다 쓸 수가 있는데 다섯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그 이게 A의 M승이죠. A의 M승에 B의 N승이죠. A의 M승, B의 N승. 지금 이 로그의 표현은 밑이 A의 M승이고 진수가 B의 N승이라는 거야. 그럼 너는 이렇게 된다고. M분의 N의 로그 A의 B 이렇게 된다. 이거를 이용하시면 여기가 실수배가 되더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걸 해볼게. 로그 A에 뭐라고 할까? K 로그 A의 X 더하기 L 로그 A의 Y. 자, 요거를 연산을 해볼 건데 이거를 연산을 해주시면 지금 K는 이게 지금 여기서 변형이 어떻게 됐냐면 요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들어가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들어가거든. 이렇게. 그럼 만약에 m이 1이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n 로그 a의 b는 뭐가 돼야 되냐면 로그 a의 b의 n승이 된다고. 요 앞에 곱해진 n은 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k가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된다고. l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리고 나면 앞에 개수가 1로 맞춰졌으니까 로그 a의 x의 k승 곱하기 y의 l승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긴 한데 보통 여기 개수가 1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 뭐 2라든지 3이라든지 그럼 2가 되면 올려서 x제곱으로 3이 되면 올려서 y 세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마지막에 걔네끼리 곱해서 하나의 로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로그 성질에 굉장히 중요한 공식들이다.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같은 경우에는 로그끼리 서로 빼면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마이너스 로그 a의 y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도 돼. 왜냐면 마이너스 로그 a의 y는 어차피 뭐냐면 로그 a의 y의 마이너스 1승인 거지 사실은. 그지? 이 마이너스 1이 어디로 올라갈 수 있다? 여기로 올라갈 수 있다고 지수자들 이렇게. 그리고서 얘랑 더해주면 얘랑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해지겠지. x랑 y의 마이너스 1승. y의 마이너스 1승은 y분의 1이니까 당연히 y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빼는 것이 나눈다고 보셔도 되고 뺀 게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1승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공식들 다 외우셔야 되고 거기 괄호 4번 같은 것도 잘 쓰이는데 괄호 4번은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인 거지. 그지?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로그 a의 x의 n승이 n이 앞으로 나가서 로그 a의 x가 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요거 공식 혹시 궁금하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증명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증명하듯이 하면 돼. 내가 어떻게 증명해서 각각의 로그를 그냥
문자로 놨지? 그리고서 뭘로 바꿨어? 지수로 바꿨어. 그 다음에 지수 법칙으로 증명. 이게 끝이야. 해볼게. 자, 요거를 D라고 놓고 이만큼을 C라고 놓는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수의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쓰게 되냐면 X의 N승이 A의 D승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여기서 바꿔보면 얘는 X는 A의 C승이 된다고. 이렇게. 근데 너와 너의 관계를 보니까 양변에 N승을 해주면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지. 그러니까 너랑 너랑 같겠지. 이렇게. 근데 잘 봐. 얘가 D지? 얘가 C지? 여기 앞에 N 곱해져 있지? D는 N 곱하기 C가 맞지. 이렇게 그냥 증명한 거라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옛날에 중동고등학교 서술형 증명으로 나온 적 있어요. 정확히 이 문제가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 증명을 하나하나 다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 증명의 핵심은 뭐야? 너를 는 B, 는 C 이런 식으로 놓고 뭘로 바꾼다? 지수로 바꾼다고. 지수로 바꿀 때 뭘 이용한다?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지수가 로그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로그를 다시 지수로 바꿔서 지수 법칙 다시 로그로. 이렇게. 근데 어차피 지금 설명해봐야 여러분이 이 증명을 기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나중에 내신 할 때 뭐 직본날 이런 날 이제 공식 간단하게 외우는 거 증명 간단히 외우시고 지금은 공식을 외우고 내가 로그에 대한 연산을 할 줄 알기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요게 일단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 미체 변환 공식이라고 있는데 미체 변환 공식 하기 전에 선생님이 잘 쓰는 변형 로그의 변형을 하나를 보여줄게요. 자 당연한 이야기인데 로그 A의 B는 항상 로그 A의 N승의 B의 N승이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왜냐면 N 앞으로 나오면 어차피 N분의 N이니까 1이니까. 즉 너랑 너랑은 항상 같아요. 즉 무슨 소리냐면 너네는 로그를 밑과 진수를 동일하게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내가 동일하게 거듭 제곱을 굳이 왜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고. 예컨대 문제에서 이런 걸 줬어 너네한테. 자 이런 상황을 줬어. 그러면 식 자체가 너무 불편하게 생겼잖아.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각각을 이렇게 제곱을 해서 그럼 밑은 뭐가 되냐면 로그 12가 되고 진수는 98이 되겠지. 이렇게 바꿔주시면 얘보다는 훨씬 더 바라보기가 좋죠. 무리수를 설마 자연수보다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여러분이 연산을 잘 하려면 여러분이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무리수보다는 유리수를 선호하셔야 되고 분수보다는 정수를, 정수보다는 자연수를 선호하셔야 됩니다. 뺄셈보다는 덧셈을, 나눗셈보다는 곱셈을 선호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야. 연산을 잘한다는 게 생각보다 별게 아니라고. 너네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나눗셈이 가장 연산 중에서 어렵죠. 그죠? 그럼 나눗셈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면 곱셈으로 바꿔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음수보다는 양수를 선호하죠. 그래서 양수 쪽을 하면 부호에서 실수가 나올 여지가 적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바꿔버리면 훨씬 연산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그리고 요거를 보통 애들이 이렇게 바꾸지 얘를 이쪽으로 바꿀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런 것들 써주시면 괜찮다. 예를 들면 이거는 조금 복잡한 예시이고 이런 거 어때? 로그 예를 들면 루트 2분의 1에 8 루트 2. 자, 예컨대 너네가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원래대로 한다면 가장 정석적인 해결은 뭐냐면 봐봐. 로그 루트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야. 그지? 8은 2의 3승이고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니까 2의 2분의 7승이야. 즉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너가 분모로 너가 분자로 오면서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7인데 이제 로그 2의 2가 남으면서 로그 2의 2는 아까 1이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서 밑과 진수를 둘 다 제곱을 해보자. 그럼 로그 2분의 1에 얘가 뭐가 되냐면 2에 너가 3승이고 2분의 1승이니까 7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2에 마이너스 1승인 걸 어차피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마이너스 7이 나온다고. 연산이 훨씬 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좋다. 원래는 기본 과정에서 이거 안 가르치는데 한번 그냥 가르쳐 봤습니다. 쓸 수 있으면 써보세요. 그 다음에 미체 변환 공식이라고 있죠? 공식 2개 더 남았는데 미체 변환 공식. 미체 변환 공식은 뭐냐면 우리가 로그를 임의의 새로운 미치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예를 들면 로그 A에 B라는 게 있으면 너를 항상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로그 A의 B를 로그 C의 B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밑을 A에서 C가 되고 싶어. 그럼 A의 몇 승을 하면 C가 될까? A의 몇 승을 하면 C가 될 것 같아? 뭐라고 써야 돼, 여기를? 정의상 로그 A의 C라고 쓴다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거를 로그 A의 C를 여기다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원래 거랑 같은 식이죠? 그러면 너를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밑은 그냥 C로 바뀌게 돼 있고 근데 아니지? 뭐야? C로 바뀌었고 A의 로그 A의 C니까 그리고 요 진수가 B인데 지수가 로그 A의 C잖아. 근데 요 지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로그 A의 C.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결론 로그 A의 B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거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준 로그 A의 B가 로그 A의 N승, 로그 B의 N승이 되는 그 성질을 이용하시면 바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것도 이거 X 놓고 Y 놓고 Z 놓고 해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증명을 해요. 원래는 정석적으로는. 근데 A에다가 로그 A의 C, B에다가 로그 A의 C 거듭 제곱을 해줘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 훨씬 더 간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밑이 C라는 로그로 통일이 됐지. 그러니까 C라는 밑으로 통일이 됐어. 그리고 너의 밑은 여기 분모의 진수로 들어가고 너의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로그 A의 B가 로그 A의 C 곱하기 로그 C의 B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아니면 분수로 기억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요거를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의 로그를 변형할 때는 주로 이제 이렇게 변형을 잘 한다. 근데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은 없다. 됐죠? 그래서 미체 변환 공식 요게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C라는 값이 B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이 미체 변환 공식의 특징은 임의의 문자로 밑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변에 있는 C에다가 B를 넣어봤어요. B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로그 B의 A 분의 로그 B의 B가 된다고. 근데 로그 B의 B는 1이죠. 이렇게. 그래서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서로 정확히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잘 쓰이는데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는 항상 서로 역수 관계에 있어요. 밑과 진수를 서로 바꾸게 되면 역수가 된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식 정리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공식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게 있는데 얘는 쓰임새가 아주 높지는 않고요. 로그 맨 8번 아니다. 어디 있어? 8번 바로 옆에 있는 로그 B의 C 너를 A와 C를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C의 로그
B의 A. 자, 원리는 뭐냐면 양쪽에 있는 이 숫자들을 밑이 B인 로그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럼 같은 숫자를 넣으면 로그 값이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근데 로그를 취해주면 요 지수,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곱해질 수 있지. 그러면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가 되고, 우변은 너가 나오겠죠?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양변이 같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증명이 가능하고, 증명보다도 이쪽에서는 공식이 좀 많기 때문에 공식 자체를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 A와 C가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통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활용이 예컨대 이렇게 나와. 4의 로그 3의 x 빼기 x의 로그 3의 2 빼기 2는 0이다. 예컨대 이런 걸 풀어달래. 근데 얘를 잘 보시면 너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2의 로그 3의 x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너랑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밑과 지수의 진수가,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가. 근데 너는 4고 너는 2인 걸로 봐서는 이거를 내가 t라고 놓으면 너는 t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지? 4는 2의 제곱이니까 t제곱 빼기 t 빼기 2는 0. t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2의 거듭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겠죠. t가 2가 되는 거고, t가 2가 되려면 얘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t가 2의 1승이니까 로그 3의 x가 1이 돼야 되고, 로그 3의 x가 1이 되려면 x는 3이 돼서 이렇게 풀어내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변형할 때 가끔 쓰이고, 근데 많이 쓰이진 않아요. 뭐 얘네가 훨씬 많이 쓰인다. 미체 변환 공식이랑 앞에 나왔던 연산 법칙들이 많이 쓰입니다. 자, 문제 한번 조금 풀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정신이 혼미하죠?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했죠. 로그 조금 연산이나 어렵다고. 숙제는 엄청 어렵진 않으니까. 자, 첫 번째 로그의 정의,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밑과 진수가 둘 다 첫 번째로 0보다 클 것, 밑은 1이 돼서는 안 될 것. 이유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선생님이 이유를 사실 왜 설명할까요? 왜 설명할까? 어차피 너넨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알면 돼. 사실 왜 설명할 것 같아? 그냥 시간 때우려? 증명이 나올까 봐? 아니에요. 왜일까? 여러분이 단순한 정보를 기억하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 정보의 나열, 병렬적 나열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름의 인과관계를, 스토리를 조금 기억을 하면 떠올리면, 아 맞아, 그래서 일이 안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기가 좋아요. 기억하기가 좋아. 사실은 그래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증명 같은 것도 보여주는 거고 간단하게. 그리고 보통 이과 애들은 씨 왜지? 왜 그렇지? 궁금증이 든단 말이야. 보통 문과 애들은 그런가 보다, 외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굳이 뭐 나 이유는 모르고 어차피 닥치고 외우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고. 근데 보통은 이과 애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 있더라고. 그래서 궁금증은 나름 풀어주는 겁니다. 자, 9 빼기 x는 0보다 커야 되고,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0도 0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면서 9 빼기 x가 1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기본적으로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2랑 5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가 되는데, 여기서 x는 9보다 작다가 되죠. 그리고 뭐가 되면 안 되냐면 8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범위에 있는 x가 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1이 가능하고, 5까지 다 안 되고 6, 7, 8 안 되죠. 이렇게. 1, 6, 7 되는구나. 답이 이제 1번에 있겠죠? 넘어갑니다. 2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왜 밑에 이렇게 저거 됐지? 화가 나네.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a는 자연수고. 자, 일단은 그러면 a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되고 얘가 1이 되면 안 되죠? a 빼기 2가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겠다. 제곱해서 1 되는 거. 그 다음에 a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요게 일단 0보다는 커야 된다고.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자, 문제에서 자연수 a라고 주기는 했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인 상황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 요거를 이제 논외로 치고 요거 부등식만 놓고 봤을 때는 a가 0이어도 우리는 항상 성립하는 게 맞지, 그지? 왜냐면 a가 0이면 요게 임의의 x에 대해서 다 2가 나오면서 2는 0보다 크니까 괜찮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게 되면 2차식의 구조를 갖게 되고 그때 우리는 판별식을 써줘야 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a제곱 빼기 8a가 0보다는 작아야 되고 a 값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a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a는 0이 될 수가 없다. 자연수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면서 양수고 그럼 0보다 크고 8보다 작고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a 입장에서 안 되는 거는 누구냐면 1, 2, 3이 안 되네요. 그죠? 1, 2, 3이 안 되고 0부터 8 사이. 그러니까 a가 되는 거는 4, 5, 6, 7까지가 가능하겠다. 이런 문제였어요. 요거 이해가요?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로그의 성질.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c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a, b의 관계, b, c의 관계에서 바로 구할 수도 있고 a제곱는 b세제곱는 c4제곱는 k라는 어떤 동일한 문자로 놓고 푸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는 k로 푸는 거를 원래는 추천을 하는데 일단 한번 그냥도 한번 볼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일단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우리가 로그 a의 b라는 거는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해 줍시다. 즉 밑이 a인 로그의 자리에다가 같은 거를 대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이 a인 로그를 취한다는 거는 a제곱과 b세제곱이 같으니까 그 로그 값끼리도 서로 같겠지. 이런 이야기야.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럼 로그 a의 a제곱 같은 경우에는 제곱이 여기로 나오면서 로그 a의 a는 1이었으니까 좌변은 2가 나와요. 자, 너는 b의 세제곱이니까 3이 앞으로 나오면서 3 곱하기 로그 a의 b가 된다고. 즉 로그 a의 b는 뭐가 되냐면 나눠주면 3분의 2가 나오죠. 3분의 2가 나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b와 c의 관계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b 세제곱은 c의 4제곱이니까 또 역시 우리가 저걸로 써주면 되죠. 로그를 취해서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어때?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얘를 밑과 진수를 동일하게 세제곱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그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지? 아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b의 세제곱은 c의 4제곱이야. 그러면 4분의 3이 나오겠죠, 바로.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 이 방식이 나름 쓸모가 많아요. 해보시면. 넘어가서 4번 여러분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4번 해보세요. 아마 로그에 대한 연산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쓴 지가 오래되진 않았거든. 하다 보니까 좋아서 쓰고 있는데. 채윤이 근심이 많네.
뭐 보고 있어? 요거? 똑같이 로그 A에다 넣은 거예요. A제곱이랑 B세제곱이랑. 그리고 너의 지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지수가 앞으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나왔고, 앞으로 나왔는데, 요거가 1이었죠. 원래 새로운 기호는 항상 어려워요. 항상 새로운 기호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열의 합파트 시그마 나와도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시그마가 새로운 기호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A, B의 관계식 줬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A의 C랑 B의 C 하고 싶네요. A의 C, B의 C. 그러면 더하기 자, 요거를 일단 하고 싶은데 A의 3승이 B 제곱이고 B 4승 C 제곱은 1인 상태.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요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로그 B제곱에 C제곱 이렇게. 근데 C제곱은 뭐냐면 여기로 나눠주면 B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B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러니까 B, 2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요거 A의 C 요것도 이제 바꿔줄까? 그럼 세제곱 세제곱 그럼 넌 B제곱이죠? 이렇게 B제곱 이렇게 될 것 같고 B제곱에 C의 세제곱이네. 그러면 또 제곱해줄까?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B 4제곱 C 6승 B 4제곱은 C의 마이너스 2승 여기 C의 마이너스 2승이죠. 이렇게는 마삼 된다. 넘어갑니다. 5번 계산도 한번 해볼까요? 원래 밑에 9번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야 되는데 인쇄가 살짝 잘못됐네. 가끔 이제 편집하다 밀릴 때가 있어서. 우리 8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닌가? 6번까지 하고 싶습니다. 개념 설명하는 건 거의 끝났습니다. 뒤에 상용 로그 조금 남았는데 앞에 한 게 중요하고 로그로 표현된 거를 지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지수 형태로 바꾸면 너의 진수인 x가 너의 미친 루트 3의 지수승, 지수 자리에는 로그 값이 이렇게. 그래서 x는 손쉽게 3이 나옵니다. 그럼 3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3 곱하기 y니까 너는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y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서로 곱해져 있는 거는 따로따로 쪼갤 수 있다. 근데 로그 3의 3은 1이죠? 그러니까 너가 4가 되겠지?
그럼 다시 로그 3의 y가 4라는 거는 y는 3의 4승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로그랑 지수를 왔다 갔다. y는 3의 4승.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x는 3이고 얘가 3, y가 3의 4승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가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로그 3의 3은 1이었지. 그러니까 얘는 2가 되겠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3의 제곱인 9가 된다. 이렇게 연산하시면 됩니다. 6번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6번 풀어보세요. 주연이 벌써 풀었네. 제가 그 밈 중에서 하지만 빨랐죠 이거 아니? 하지만 빨랐죠? 뭔지 알아? 네가 시험 푼 걸 보면 그 생각이 듭니다. 뭔지는 스스로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빠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6번의 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A의 6승으로 돼 있던 거를 6을 앞으로 꺼냈어요. 그 다음에 로그 간의 관계를 관찰을 해보시면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로그 A의 B를 선생님이 T라고 치환을 했어요. T 더하기 T분의 6이 5니까 요거를 t를 곱해서 넘겨서 인수분해. 그러면 t는 뭐가 나올 것 같냐면 슉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이거나 아니다 6이거나 마이너스 1 나오나? 아닌데? 거꾸로다. 마이너스 5니까 2랑 3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t제곱 빼기 5t 플러스 6은 0. 2, 3 그죠? 맞죠? 이렇게 나와요. 실제 2랑 3 넣어보면 되죠. 자, 근데 t라는 값은 지금 현재 로그 a의 b거든? 근데 이런 대소 관계를 줬어요. 즉 a제곱보다는 b가 더 크대. 근데 이게 로그 a의 b야. 만약에 로그 a의 b가 2가 되면 b는 a제곱이 되겠지. 근데 a제곱보단 b가 크다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하고 너가 3이라서 a의 3승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b는 a의 3승이구나. 갖다가 넣어주시면 a의 6승, a의 6승, a의 6승 답은 2분의 1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7, 8번 약간 비슷한 문제들인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이네? 아니야? 영어네요. 자, 보겠습니다. 로그 2의 x분의 1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로그 x의 2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옆에 로그 3의 x분의 1도 로그 x의 3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 더하는 게 일단은 10이고,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곱할 수 있죠? 로그 x에 6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지수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마지막에 로그 값에 대한 연산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거 계산을 먼저 하면 로그 여기가 6의 루트 x인데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죠. 그러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고 로그 6의 x분의 1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이제 2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가끔 조금 황당한 변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요 상태인 거거든? 원래? 이렇게. 그래 놓고 너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2에 그렇다면 로그 x의 6이다. 밑과 진수를 바꿨으니 역수를 취하겠다. 근데 역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만 역수를 취하는 거고 얘가 같이 분모로 들어갈 이유는 없죠. 무슨 소리냐면 자, 요 상태고 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36 x분의 1인데 로그 36의 x는 2분의 1에 6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에 로그 6의 x죠. 그러니까 아까 얘랑 똑같네. 그지?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 분의 1 해주면 똑같이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이거의 4배가 나오겠지? 즉 4 로그 x의 6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다. 답은 40이 되겠죠. 뭐 이런 문제였다. 자, 8번도 비슷하죠. 보시면 선생님이 할게요. 1이 아닌 양수 x에 대해서 다음식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분모에 있는 요 로그 2의 x, 로그 3의 x, 로그 ax를 다 역수로 바꿔주겠습니다. 즉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그 x의 2 분의 1 분의 3인 거지. 얘도 마찬가지. 로그 x의 3 분의 1분의 2인 거죠. 얘는 그냥 로그 x의 a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얘네는 이제 앞으로 나오면 3 로그 x의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2 로그 x의 3이 되는데 이거 아까 어떻게 했냐면 얘네를 지수에다가 다 이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너랑 곱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로그 x에 얼마? 72 나오나요? 이렇게. a 값은 72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9번 보겠습니다. 1이 아닌 세 양수 a, b, c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근데 구조를 보니까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이런 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 가, 나에서 그런 형태들을 물어보고 있고 마지막에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고 싶대. 9번은 살짝 어렵습니다. 일단은 잘린 게 아니라 왼쪽 아래 여기 있어요. 편집이. 맨 아랫줄이 거기 써 있어. 미안해. 자, 그래서 로그 a의 b가 x라고 한다면 로그 b의 c를 y라고 그리고 로그 c의 a를 z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가번식은 뭐냐면 b제곱이니까 제곱에서의 2가 앞으로 나올 수 있죠. c제곱도 2가 앞으로 나오고 a제곱도 2가 앞으로 나오면 2x 플러스 y 더하기 z입니다. 는 7. 자, 현재 요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2 근데 이번에는 로그 a의 b가 아니라 로그 b의 a야. 로그 b의 c가 아니라 로그 c의 b야. 즉 각각의 역수가 됩니다.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너가 7이야.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x제곱 y제곱
z제곱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왜 치환을 하냐면 우리에게 친숙한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치환을 한다고. 로그를 이대로 쓰시면 되게 불편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얘를 통분을 해볼까? 일단 2는 양변에다가 나눠주고 좌변이 뭐가 나오냐면 xyz 분의 xy yz zx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문제에서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줬고 얘를 줬고 너를 구해달래.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너와 너는 분명히 관계가 있어. 이거를 제곱을 해서 요거를 두 개를 빼주면 네가 나온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값을 구하려면 이 전체 값이 2분의 7이니까 사실 내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알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XYZ는 얼마게? 얘네끼리 곱하면 얼마가 될 것 같아? 정확히 1이 됩니다. 왜 그게 1이 되느냐? 잘 봐. 아까 로그 A의 B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냐면 로그 A의 C 곱하기 로그 C의 B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아까 선생님이 공식 써준 거 있거든. 그래서 너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봐. 그러면 너를 이제 곱했어. 그러면 로그 A의 C랑 로그 C의 B를 곱하는 거지. 근데 로그 A의 B랑 너를 곱할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얘네 두 개를 곱해주면 돼. 즉 우변에다가 로그 B의 C를 곱하고 로그 C의 A를 곱해주면 돼요. 근데 잘 보시면 너랑 역수관계죠? 너랑 역수관계입니다. 즉 싹 다 약분돼서 1이 되겠지.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를 한 거예요. 왜냐면 로그 A의 B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거를 미체 변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XYZ의 값은 1입니다. 자, 이제 끝났죠? 우리는 요 값이 2분의 7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2분의 7의 제곱에다가 뭘 빼주면 되냐면 너를 2번 빼주면 돼요. 이렇게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넘어간다. 자, 10번도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A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B까지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C는 계산이 잘 안 되죠. 위치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럼 봐. A는 로그 4의 루트 2죠? 로그 4의 루트 2. 로그 4의 루트 2는 로그 16의 2인데 로그 16은 2의 4승이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로그 9의 27 있지? 9의 27 9의 27은 3의 제곱이고 3의 3승이니까 2분의 3이죠. 더하기 2분의 3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7 나오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B 값을 계산해 볼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7의 로그 루트 7의 루트 2승이야. 아까 이런 형태는 내가 밑과 진수를 동일하게 제곱하면 형태가 조금 간단해진다 그랬죠? 둘 다 제곱해서 로그 7의 2로 바꿨습니다. 7의 로그 7의 2는 정의상 2가 되겠죠? 그래서 B값은 2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C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그 3의 7이랑 로그 7의 3을 서로 더해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요 값 A는 구했고 B도 값을 구했지만 C는 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왜냐면 너는 밑이 3이고 너는 7이기 때문에 밑이 서로 다른 것끼리는 사실 연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숫자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 대신 둘의 관계를 관찰을 해봤어. 어떻지? 어떤 관계 있어요? 서로? 역수 관계 있어요. 역수 관계. 그죠?
역수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로그 3의 7이라는 숫자 자체가 3의 x승이 7이 되는 어떤 그러한 수니까 x는 분명히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단 말이야. 얘는 기본적으로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런 수야. 그거의 역수는 당연히 양수겠죠. 둘 다 양수입니다. 둘 다 양수고 역수관계에 있으니 둘을 더한 값은 당연히 2보다는 커나 같겠죠. 산술기하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시면 너는 2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사실은 2가 될 수는 없지. 왜 2가 될 수 없냐면 얘가 2가 되려면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둘이 서로 같으려면 1이 돼야 되죠. 근데 1이 아니지. 그러니까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C는 2보다 크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얼마인지는 정확히 구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9번, 10번 보시면 이제 로그로 로그 표현하기 문제인데 이것도 유형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오고요. 9번이다. 요 11번, 12번. 비슷한 종류의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번. 로그 7의 A, 7의 2가 A, 로그 7의 3이 B일 때 로그 12의 14를 A, B로 표현해봐라. 기본적으로 밑의 변환을 이용해서 같은 일정한 밑으로 통일을 하는 문제인데 얘는 이제 조금 쉬워요. 왜냐면 이미 A, B가 밑이 통일된 7로 주어져 있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로그 12의 14인데 자 여기가 밑이 7로 이미 통일이 돼 있죠? 그러면 얘도 밑을 7인 로그로 바꿔주자는 거야. 그러면 A, B로 표현이 용이하다는 거지. 그러면 밑 변환이 어떻게 되느냐면 로그 7의 12 분의 로그 7의 14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밑변환 공식을 써보시면 그래 놓고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죠. 12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너는 2 곱하기 7이야. 즉 분자는 로그 7의 2 더하기 로그 7의 7인데 로그 7의 7은 1이죠. 즉 1 더하기 로그 7의 2가 나오고 분모는 로그 7의 2인데 제곱이니까 제곱이 앞으로 나오면 2 로그 7의 2 더하기 로그 7의 3이죠. 이렇게. 그래 놓고 A, B 대입하면 끝이죠. 그래서 답은 2A 더하기 B 분의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12번 한번 보세요. 12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 일단 로그 2의 A가 A고 라지 A 밑이 좀 다르긴 하지만 로그 4의 B가 라지 B예요. 그러면 요거를 2로 바꿔주고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2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로그 4의 B는 2분의 1, 로그 2의 B니까 양변 2를 곱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자, 하고 싶은 거는 로그 A의 AB에서 로그 AB의 A를 빼고 싶대. 구조를 보니까 A의 AB고 AB의 A인 걸로 봐선 둘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만 표현하시고 걔에다가 역수 취한 거를 이제 잘 빼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하기로 했어. 얘는 1 더하기 로그 A의 B야. 근데 로그 A의 B를 밑을 2로 통일을 하시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로그 2의 A는 A고 로그 2의 B는 2B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A분의 2B가 됩니다. 통분하시면 A분의 2B 더하기 A가 나와요. 자, 이렇게. 실제 내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거는 이거에다가 너의 역수를 빼고 싶죠? 빼기 2B 플러스 A분의 A까지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끝나는 뭐 이런 문제였다.
그래서 분모가 a 곱하기 2b 플러스 a가 나와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상용 로그 설명하면 거의 끝인데 상용 로그랑 실생활 활용 문제 조금 하고 마칠 건데 상용 로그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용 로그라는 거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위치를 가지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르는데 상용 로그라는 거는 뭐냐면 위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릅니다. 상용 로그는 용 로그는 위치 10인 로그 그러면 도대체 왜 위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이 상용 로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로그 뭐 10에 뭐 200이다.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르는데 상용 로그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10이라는 요 숫자를 생략을 해요. 그냥 로그 200이라고 쓴다고 이렇게. 첫 번째, 상용 로그는 밑을 생략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용 로그의 값을 관찰을 하면 그 값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상용 로그 로그 200이라는 값은 분명히 이 200이라는 수 자체가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0보다는 작지, 그지? 이렇게. 근데 100이라는 건 10의 제곱이에요. 1000이라는 건 10의 3승이야. 그러니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로그 200은 로그 10의 제곱보다 크고 로그 10의 3승보다는 작아요. 근데 너는 2고 너는 3이지. 즉 로그 200의 값은 2와 3 사이의 값이라는 거야. 너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이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2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2를 정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정수 부분이에요. 정수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소수 부분이 뜻하는 바는 교과서에서는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 시험에 내기는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소수 부분이 뜻하는 바는. 소수 부분은 원래 문자열이 숫자열의 구성을 뜻하는데 정수 부분의 의미만 잘 알아주시면 돼요. 자, 이 정수 부분이 2가 나온 이유는 로그 200의 값이 2와 3 사이의 값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2와 3 사이의 값이 나온 이유는 200이라는 숫자가 100과 1000 사이의 값이라서 그런 거고 100과 1000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모두 다 그렇다면 정수 부분이 2가 나올 거야. 됐지? 100보다 크거나 같고 1000보다 작은 숫자의 특징은 이 자릿수가 소수점 이전에 자릿수가 몇 자릿수가 나오냐면 여기는 다 세 자릿수가 나와요. 왜냐면 여기는 100부터 999까지가 가능하거든. 뭐 뒤에가 뭐 소수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세 자릿수라고, 세 자릿수. 세 자릿수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2가 나왔어요. 이렇게. 즉 이것이 세 자릿수인 것과 정수 부분이 2인 것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저 정수 부분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상용 로그 안에 들어간 이 숫자가 몇 자릿수인지를 알려준다고. 결론. 로그 n 너가 n 더하기 알파이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n이 0보다 작을 때. 정수 부분이 사실은 음수가 되기도 해. 음수 되는 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n은
n 플러스 1 자리 수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예컨대 여기가 10이면 너는 11자리 수가 된다고. 너가 20이면 21자리 수가 된다고. 누굴 가지고 판단한다? 정수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소수 부분은 항상 어떤 특징을 갖냐면 0보다는 커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범위를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상용 로그 값이 3.1이야. 그럼 3 더하기 0.1이라고. 뭐 4.5야. 4 더하기 0.5 이렇게 된다고. 뒷부분에 남는 게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건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개념 자체가 이 정수 부분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인 가우스 함수의 개념이라고 사실은. 근데 가우스 함수는 교육과정에서 또 역시 빠졌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내는 학교들이 있긴 한데 정수 부분 정도는 이쪽에서도 제 교과서에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정수 부분이 음수가 나올 때도 있어.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로그 그쵸. 로그 0.031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예컨대. 자, 0.031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0.01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냐면 0.1보다는 작아요. 이 사이에 있지, 그지? 근데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주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인데 로그를 취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즉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 로그 0.031 마이너스 1보다는 작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너를 표현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의 정수 부분을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컨대 마이너스 1.3이라고 치자.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0.3인 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소수 부분이 될 수는 없다고. 왜? 소수 부분의 특징은 항상 범위가 0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음수가 되니까 이것은 소수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소수 부분을 표현하려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7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얘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고 0보다 커나 같은 값.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로그 0.031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저런 범위가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해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한다. 자, 이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그러면 정수 n값이 정수 부분이 음수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온 이유는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과 10의 마이너스 1승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고 얘가 이 사이에 놓이게 된 이유는 이 0.03이 여기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소수점 아래 이 번째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등장을 합니다. 수 등장. 그때 우리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와 너의 관계는 어때? 정확히 너의 마이너스 n인 거지. 그래서 결론 n이 음수가 되면 n은 소수점 아래 마이너스 n번째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다 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 로그 A가 4.3이야. 아, 그렇다는 거는 너는 A는 5자리 수라고. 너가 플러스 1. 만약에 로그 B가 마이너스 10.2야. 그렇다는 거는 마이너스 11 더하기 0.8이라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B는 소수점 아래 이거 좀 그만 쓰고 싶다. 소수점 아래 11번째에서
해서 0 아닌 수가 나온다. 그냥 이렇게 해석한다고. 요거만 해석할 줄 알면 돼요. 특히 이것보다는 이게 잘 나와요. 이게 잘 나온다. 나머지는 로그 연산할 줄 아시면 됩니다. 표 볼 줄 알고 연산할 줄 알면 되고.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로그 표는 표 나왔을 때 설명할게요. 그냥 외우면 되게 쉽긴 해. 이게 그래서 사실 상용 로그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자연과학에서 많이 쓰여요. 왜 자연과학에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왜 하필 밑이 10이겠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10진수를 쓰니까 10진법을 쓰니까 그죠?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가지고 보는 거고 그래야지만 너의 어떤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천문학, 물리학, 화학 이런 데서 많이 쓰여요. 즉 아주 큰 수를 표현하거나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할 때 많이 쓴다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상용 로그를 사용하는 화학에서 나오는 것 중에 pH 같은 거 있습니다. pH. pH는 요 수소이온의 농도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이제 몰농도에다가 그게 이제 pH인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몰농도가 숫자가 아주 작게 나오고 10에 막 마이너스 7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상용 로그 값을 사용하게 되고 천문학에서 무슨 뭐 천체의 밝기를 관찰하는 뭐 천체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이 상용 로그를 쓰게 돼 있습니다. 자, 볼게요. 13번 봅시다. 로그 8.71이 0.94라고 한다면 얘네를 구해봐라. 8.71을 줬고 나머지를 8.71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결국에는 예를 들면 로그 8710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 8.71 곱하기 10의 3승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지? 10의 3승을 곱할 수 있지. 1000을 밖으로 뺀 거야. 근데 로그끼리는 서로 곱하면 진수끼리는 따로 더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로그끼리는 8.71 더하기 로그 10의 3승인데 원래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니까 너는 그냥 3인 거지, 그지? 이렇게. 3 더하기 로그 8.71 이렇게 쓴다고. 옆에 나와 있는 0.871은 어떻게 하겠어? 로그 0.871은 로그 8.71에다가 10분의 1을 곱한 거냐? 10에 마이너스 1승 곱한 거지? 이렇게. 그럼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1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0.94 빼기 1이 된다고 너는. 너는 0.94 더하기 1이 되는,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끝나는 이런 문제였고. 자, 14번은 상용 로그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보는 건데, 우리 제곱근표 아마 옛날에 본 적 있을 거예요. 제곱근표. 그거랑 비슷합니다. 왼쪽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와 있고,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요 첫 번째 행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의 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제 2.1, 2.2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중간에 여기 이제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0.3284라는 거는 0.3284를 뜻하는 거고 이 값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로그 2.13을 뜻한다고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고 싶어? 로그 루트 213이랑 로그 0.225를 구하고 싶어. 그럼 로그 루트 213이라는 거는 2분의 1의 로그 2.13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2분의 1 로그 2.13은 아까 요거였죠? 0.3284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까지. 이렇게. 그거 됐어요? 이해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4, 5도 마찬가지. 2.4, 2.5 이런 식으로. 그럼 로그 0.225는 어떻게 할까? 0.225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로그 2.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로그 2.25에다가 빼기 1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근데 2.25가 어디 있냐면 요 2.2 오른쪽에 5, 0.352가 되죠? 0.352 빼서 이제 산수하는 문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5번은 안 할게요. 16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왜? 15번 했어? 그래? 15번 알려줘? 15번 알려줄게. 그래, 지원이가 했다니까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해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15번에서 15번을 설명하려면 모든 양의 약수의 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봐봐. 원래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은 그 자체만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있고 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곱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의 약수의 개수는 구하는 방법 다 알지, 그지? 100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2의 3승, 5의 3승이니까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4 곱하기 4니까 16개예요. 그게 바로 A1부터 A16이 바로 그 양의 약수들의 개수 16개인 거야, 그지? 근데 왜 그런 방식으로 구하더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2의 3승 곱하기 5의 3승이라는 것의 약수의 구조는 무조건 2의 네모 곱하기 4, 5의 네모승 꼴이야. 맞아? 이걸 뭐 A, B라고 한다면 A, B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니? A는 0에서 3까지, B도 0에서 3까지. A, B 순서쌍의 개수가 곧 약수의 개수예요. 0부터기 때문에 1씩 더해진다고. 그지? 그래서 이런 상태야. 그래서 4 곱하기 4야.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합과 곱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 합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등비수열의 합 파트 맨 끝에 우리 수열 단원에서 나오니까 지금은 안 하도록 하고 곱만 설명을 할게요. 양의 약수의 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수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죠? 기본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고 짝으로 존재해요. 무슨 소리냐면 1000이라는 수를 1 곱하기 1000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2 곱하기 500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둘씩 잘 짝을 지어주시면 곱이 1000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 근데 총 16개잖아. 16개니까 1000이라는 게 몇 개 나오겠어? 둘씩 묶었으니까 8개가 나오겠지. 1000은 10의 3승이니까 10의 3승에 8개니까 10의 24승. 답은 2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마지막에 구하는 게 이거거든. 로그 A1부터 쭉 다 곱하는 거거든. A16까지. 이게 지금 뭐냐면 1부터 1000까지 약수를 곱을 한 거야. 근데 이렇게 곱해도 1000이고 이렇게 곱해도 100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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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000이 8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16번 해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할만하죠? 계속 할만하다고 생각하셔야 할만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어떤 수업 과정을 가르쳤을 때 그 수업에서 얼마만큼 따라갔을 때 그 학생 스스로가 아, 나는 이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다. 이 수업이 쉽다, 어렵다, 할만하다, 그렇지 않다에 대한 판단을 하는지가 개개인마다 굉장히 편차가 커요. 예컨대 테스트 20개 중에서 3개를 맞아도 아, 그래도 나는 이거 3개는 내가 다 뭐 잘 푼 거고 뭐 숙제도 뭐 쉬운 것까지는 내가 잘 풀었고 괜찮아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테스트에서 한 15개를 맞아도 아, 근데 난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보통은 그래도 조금 어려워도 그냥 꿋꿋이 잘 따라가시면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어지간해서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편이고 물론 아주 드물게 의지도 없고 실력도 없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경우엔 사실은 어떻게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의지만 있으면 어지간하면 따라가게 해줘요. 근데 막 숙제도 막 하나도 안 풀어왔어. 테스트도 뭐 다 틀려. 근데 선생님이 알아서 뭐 어떻게든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좀 어렵죠. 약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니네가 알아서 먹기는 해야 된다. 물가는 여기저기 소개해 줄 수는 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소가 물을 먹고 싶게 만드는 것도 나름의 선생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볼게요.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분의 4니까 A 값이 나오겠다. 그지? A는 10이 나오네요. 10. 그랬을 때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를 구해봐라. A가 10인데 로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건 알파 곱하기 베타인 거지? 근데 알파 베타는 A가 내가 아까 10을 구해놨으니까 10분의 1이에요. 로그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7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줄 테니 로그 A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해달라. 사실은 로그 A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단, 상용 로그 2의 값을 줬죠. 그럼 상용 로그 2의 값을 이용해서 로그 125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럼 125와 2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3.1)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로그 연산 잘 되나요? 125A는 125 곱하기 A, 125는 5의 3승, 로그 5의 3승은 3, 로그 5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쪼개놨어. 그럼 나는 로그 5의 값을 알면 로그 A의 값을 구할 수 있죠? 3.1에다가 빼주면 되니까. 근데 로그 5의 값은 상용 로그 문제에서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로그 2와 로그 5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 둘은 어떤 특징이 있죠? 로그, 그렇죠. 2 더하기 로그 5는 로그 10이기 때문에 항상 1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로그 2는 주더라도 로그 5를 주는 문제는 여러분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 5는 로그 2를 가지고 구해준다. 로그 5는 얼마가 되냐면 1에서 빼면 뭐 저게 나올 텐데, 근데 어차피 내가 뭘 할 거냐면 3.1에다가 너를 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로그 5를 1에서 너를 뺀 다음에 9에서 다시 3.1에서 로그 5를 빼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어차피 우리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3.1 빼기 3 로그 5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로그 5가 1 빼기 로그 2래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3.1 빼기 3 더하기 3 로그 2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누구냐면 로그 A예요. 계산해 보시면 3 로그 2가 0.9030이죠. 여기 0.1 있으니까 1.0030 되겠다. 정수 부분은 1이고 소수 부분은 0.030이 되겠네요. 답은 1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자, 18번 일단 별표 치겠습니다. 18번이 정수 부분 문제, 자릿수 문제에서 나온다면 요게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나름 중요한 문제이다. 보시면 XY가 각각
x의 7승과 y의 8승이 10자리와 12자리 자연수라고 알려줬고 x 곱하기 y가 몇 자리 자연수인지 궁금하대. 몇 자리 자연수인지 줬다는 거는 너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준 거야. 즉 로그 x의 7승이 10자리니까 9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로그 y의 8승이 얘는 12자리니까 11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준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뭘 구하고 싶냐면 로그 x, y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가 궁금해. 얘를 구할 수 있으면 x, y의 자릿수를 결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7을 앞으로 꺼내고 양변을 7로 나눠줬습니다. 8을 앞으로 꺼내고 양변을 8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둘을 서로 더해서 로그 xy를 만들어줬어. 즉 너는 7분의 9 더하기 8분의 11 더하기 7분의 알파 더하기 8분의 베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알파 베타는 소수 부분이라서 0과 1 사이의 값이라는 거야. 자, 이 상태.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 봅시다. 56 분의 72 더하기 77 얼마야? 149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8알파가 되고 7베타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된다고. 근데 잘 보시면 분자에 있는 얘는 알파 베타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뭐보다는 무조건 작냐면 149 더하기 15보다는 작아요. 164보다는 작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149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지? 자, 분모에 56이 있기 때문에 56분의 149는 2점 얼마고 56분의 164도 2점 얼마예요. 얘가 3이 되려면 3을 곱하면 168이 필요하거든. 164잖아. 그러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무조건 2점 얼마구나 이렇게 찬다. 그러니 너의 정수 부분은 2고 그러니 xy는 몇 자리 자연수냐면 3자리 자연수라는 거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조금 계산이 이 부분이 번거롭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9번 넘어가고 20번 볼게요. 20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20번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별표 치고 계산해 봅시다. 앞으로 3문제 정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희망적으로는 4문제. 안 되면 3문제. 어차피 로그로 표현하는 거는 앞에 했던 거라서 민만 10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고 23, 26, 20 이 정도 풀어야겠다. 20, 23, 26 풀면 딱 될 것 같아.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로그 30이 n 더하기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너의 정수 부분인 n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30은 두 자리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자,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요. 1을 넘겨주시면 로그 30 빼기 1은 로그 10이죠. 로그끼리 뺀다는 거는 진수끼리는 나누시면 됩니다. 로그 3이 됩니다. 요게 알파예요. 그럼 n과 알파 이제 구했으니까 10에 1승
더하기 10의 2알파니까 2로그 3. 근데 2로그 3은 2가 여기 위로 오면 3의 제곱이고 밑이 10이니까 10의 로그 10의 3의 제곱이라서 9가 되죠. 또 마찬가지. 10의 1승. 이번에는 빼기 10의 알파인데 로그 10의 3. 3 되죠? 이렇게. 7분의 19가 나온다. 넘어간다. 자, 우리 실생활 활용 한번 두 문제 풀고 맞춰보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23번도 별표 치겠습니다. 얘도 내신에 되게 잘 나오는 문제고요. 실생활 활용 문제도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23번, 그 다음에 24번 비슷비슷한 유형, 25번 비슷비슷한 유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매번 얼마씩 뭐 줄어든다, 매번 얼마씩 늘어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곧잘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이 어떤 유리판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통과하기 전보다 X%씩 줄어든대. 즉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어요. 10장을 통과한 후에 밝기가 처음 밝기에 정확히 5%가 된다면 X의 값은 약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X%가 줄어든다는 거는 원래 빛의 밝기를 A라고 불러볼게. X%가 줄게 되면 A에다가 얼마가 곱해지게 되냐면 100분의 100 X가 이렇게 곱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일정하게 곱해지는 이 값을 편의상 R이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곱해질 때마다 R씩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10장을 통과하게 되면 A에 R에 10승이 된다고. 근데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처음 밝기의 5%가 돼야 된대. 처음 밝기의 5%라는 건 100분의 5가 된다는 거죠. A를 양변에 약분하실 수 있고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즉 로그 R의 10승 너는 로그 100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해줄게요. 좌변은 10 로그 R이 되고 우변은 로그 100은 마이너스 2니까 로그 5 빼기 2인데 로그 2가 0.3이니까 로그 5는 0.7이죠. 0.7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되고 10으로 나눠주시면 로그 R은 마이너스 0.13이 돼요. 이렇게 짠. 자, 근데 뭘 알려줬냐면 로그 1.349가 0.13이래. 로그 1.349가 0.13. 근데 로그 R은 마이너스 0.1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되고 이 마이너스가 지수로 가면 이렇게 되고 지수 표현을 바꿔주면 R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R분의 1이 1.349가 됩니다. 즉 R분의 1, 100 마이너스 X분의 100이 1.349가 돼요.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마무리를 하는 건데 계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요 정도씩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내신에서는 저거 계산도 하셔야 되는데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우리 26번 여러분이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26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데시벨이라든지 지진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상용 로그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데시벨이 커지면 로그 값이 1 커지는 거니까 실제 소리의 크기는 1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 10데시벨 커지면 10배, 또 10데시벨 커지면 10배 이런 식으로. 10데시벨과 20데시벨의 차이는 2배가 아닙니다. 소리의 강도 기준에서는 10배 차이예요.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도 강도 4짜리랑 5짜리는 아마 2분의 3씩 커지던가? 그래서 10의 2분의 3승인가? 뭐 이런 식으로 커져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소리의 강도와 소리의 크기의 관계입니다. D와 K의 관계. 그래서 P를 가지고 식을 하나 써주시고 Q를 가지고 식을 하나 써주시고 소리의 크기의 차이, 데시벨의 차이를 구하시면 돼요. 식 한번 볼까요? 자, 먼저 P 소리가 있고 Q 소리가 있어. 그래서 D, P 소리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로그 소리의 몇 배인지도 이제 P로 이렇게 문자를 쓴다는 거야. 그리고 Q로도 쓸게요. D, Q, 10, 로그, K, Q 이렇게 써준다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P와 Q의 소리의 크기의 차이예요. 소리 크기는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P 소리의 강도가 Q 소리의 강도의 25배래. 즉 K, P가 K, Q의 25배예요. 현재 이런 상태야. 그지? 당연히 P의 소리가 더 크다는 얘기고 내가 소리의 크기의 차이를 구하려면 P에서 Q를 빼고 P에서 Q를 빼는 거죠. 이렇게 너에서 너를 빼는 게 아니라 너에서 너를 빼시면 됩니다. D, P 빼기 D, Q는 자 10으로 묶어주시고 로그끼리 연산할 수 있지? K, Q분의 K, P가 된다고. 근데 K, Q분의 K, P는 25가 나옵니다.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0 로그 25예요. 근데 로그 25는 5의 제곱이니까 20 로그 5를 구하시면 되고 로그 5는 로그 2가 0.3이면 로그 5는 0.7이었죠. 그래서 소리의 크기의 차이는 정확히 14데시벨이 된다. 답은 3번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됐죠? 이해가나요? 자, 고생하셨고 요거 테스트 답지랑 과제 답지, 수업 답지 나눠줄게요. 잠시만.